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장한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I'm your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리가 길죠? 흰 바지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가 더 컸다는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키 컸다는 얘기가 싫으세요? 아유, 저는 이제 키 클 만큼 컸죠. 충분합니다. 네. 저는 더 이상 크면 큰일 나요. 네. 바지 잘라 입고 이런 거 모르신다고. 모릅니다. 바지를 왜 자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취업과 관련되지 않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 요즘은 더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강쌤은. 하루 종일 취업과 관련된 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네. 다른 거 고민할 여력이 없습니다. 바지 길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그럼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하게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하면 무슨 달? 가정의 달! 저 가정의 달이죠. 그래도 취업부터 하고 가족 챙깁시다, 여러분. 여러분, 네, 취업부터 하셔야겠죠. 네, 마음 편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다스베이더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보는 것 같네요. 아, 오래 걸렸어. 잘했어. 네, 이렇게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박정민이고요. 학력은 서울소재대학 4학년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교육과고요. 나이는 26살, 지원기업은 산업은행, 향후 지원기업은 금융권, 공기업 전산 직무입니다. 특이사항은요, 서류 탈락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작년 인턴부터 올해 공채까지 10곳 정도 냈는데 스타트업 인턴 한 번 빼고는 전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컴퓨터 교육과네요. 이런 친구들 많이 시달립니다. 아, 어떤 거에 또 시달릴까요? 그 컴퓨터 좀 조립해달라. OS 좀 깔아달라. 맞아요. 포맷 좀 해달라. 네, 이런 거. 아무튼 근데 이제 10군데를 내서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사실 그렇죠. 원인이 뭘까요? 이런 태도는 정말 좋습니다만 행여나 10군데 떨어졌다고 이제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친구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코 많은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재학 중인 학생이니까 네. 앞으로 더 이렇게 이력서를 내야 할 기업들이 훨씬 많을 텐데, 네, 네, 백수 씨 말대로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네. 네. 금융공공기관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뭐 이 정도의 맷집은 좀 더 키우시고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지원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서류 탈락의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서류 전형에서 20배수 정도가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류 합격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인턴부터 이제 공채를 10군데 정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공채가 아니라 인턴도 합격을 못합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인턴이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용 규모가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보다도 냉정하게 본인이 과연 이제 지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지원 자격과 가산점의 요소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좀 순차적으로 그런 역량을 쌓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 탈락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아프지만 내가 왜 탈락했는지를 모른다는 게 더 괴로운 일이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인생을 배워 나가는 거죠. 네. 네. 이 살다 보면은 내가 좀 계량화해서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취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걸 또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기업의 이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 자원을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용에 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성장과 결과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취업은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넌 합격, 넌 불합격. 이거 두 개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처럼 이제 불합격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신다면, 결과적 측면에서는 불합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취업이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취업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은 부쩍 어른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그런 이유인가 봐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정민 학생이 지원한 산업은행의 자소서 문항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입행 후 계획을 서술하시오인데,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의 회사에 대한 로얄티 그리고 조직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소 특이하게 자필로 작성해서 스캔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악필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랑 자기가 자필로 입력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산업은행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원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최소한의 허수 지원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기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험, 교육, 자격사항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으로 지원하는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느낌은 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LCS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지식, 스킬, 유사 경험에 대한 노력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에 현 위치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고 금융권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해라. 우리 지원자는 전산직에 지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산직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산업에 어떠한 영역 없이 굉장히 폭넓게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왜 하필이면 전산직을 이 금융업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직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입사 후에 업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요. 오늘 뒷부분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KDB 웨이 중 본인과 가장 부합되는 것 두 가지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과 교육, 경력 사항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시오인데,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 두 가지 선택하시고 각각의 인재상 혹은 이 KDB 웨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행동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민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조금 냉정하게 좀 가져왔어요. 네. 다 아는 이야기들의 나열,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느낌.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강쌤은요?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약간 겸손하지 않게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너무 화려한 단어로 자기 자신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겸손하게 우리 지원자는 전문성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글의 뉘앙스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우리 정민 학생이 이런 평가 20자 총평을 듣고 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응원 한번 해드려야겠죠?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은행 자소서 3번 항목이고요.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의 현 위치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고 본인의 금융권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시오라는 3번 문항입니다.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와도 좀 연관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네. 조직이의 능력이라는 이제 NCS의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지원하는 조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한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이 환경에 어떠한 변수나 어떠한 트렌드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걸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업무 이해 능력 관점에서 우리 지원자가 전산직 중에서도 왜 금융권이냐, 만약 관심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무 수행 능력도 강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정보와 우리 지원자만의 생각을 일단은 발라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금융권과 관련된 노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해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저는 소제목부터 조금 거슬렸어요. 다른 관점의 금융권 역량이라고 소제목이 돼 있는데 그다지 저는 남다른 관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소제목이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다른 관점의 금융권 역량이라고 하니까 이 지원자가 핀테크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신문에 나올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잊어버릴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낚시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왠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읽게끔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하지만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 내용을 평가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소제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디지털 관련돼서 우리 지원자의 견해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디지털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람직하죠. 이걸 말하게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말 그대로 견해라는 부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산업은행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과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이 지원자가 이제 좀 뭔가 다른 시각을 또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뒤에 보시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원자의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핀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인데 너무 일반적인 정보를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계속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원자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일까라는 게 그 궁금증이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 부분이 우리 지원자의 생각인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범용적이다라는 게 저의 어떠한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원자의 생각처럼 표현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신문 사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보다 대체 우리 지원자의 견해가 무엇인가? 그냥 핀테크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책과 뉴스를 읽고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뉴스를 어느 정도로 자주 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함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했다. 자, 교육을 수료했다. 좋아요. 근데 강민영이가 비전공자로서 교육을 수료했다. 우리 지원자가 관심이 있는데 교육을 수료했다. 분명히 교육을 수료하면서 그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받아들인 정도가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원자가 이 교육을 수료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단순하게 어떤 걸 했다라는 건 드러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 하다못해 어떤 교육인지라도 좀 나와 있었으면 그쵸, 좋겠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들었다 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맞아요. 네. 여기 보니까 우수 수료생에 선정되기도 했다가 약간 우리 지원자가 어필하는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네. 사실은 요즘 교육은 있잖아요. 열심히 참여하면 다 우수 교육생으로 다 선정을 해줍니다. 평가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육생 100명 중에 3명에게 부여되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 네.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교육 마찬가지로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 이수 사항에 대한 게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성과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핀테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따로 연락을 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도 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스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제시되고 있냐면 1, 2, 3, 4, 5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1과 2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식적인 부분만 채우는 것 같아서 현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지식을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현직자를 인터뷰하는 등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좀 나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이 문항의 마지막 문장에 저만의 관점에서 금융권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독창성이 결여돼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문항 말고 이 전에 있는 2번 문항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미래를 이끌어갈 자원은 데이터라는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빅데이터 연구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판에 그게 저만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좀 약간 좀 자아도취돼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문제를 동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요. 여기서 이제 문항 자체가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디지털 산업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쌤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문제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시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본인 생각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들은 대폭 줄이신 다음에 우리 지원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핀테크의 어떠한 발전 단계라든지 추진 단계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정말 앞으로도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자의 어떤 생각이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담아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역량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걸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데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최초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야
금융권과 관련해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이 노력으로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면 평가자 입장에서 웃기잖아요. 그 사람도 정말 전문가인데. 네. 그럼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핀테크 과정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그 기술적으로 A라는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이해해 보려고 집요하게 이런 것들을 파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도 나름 이 친구가 좀 뭐랄까 평가자한테 그동안 다른 지원자들이 강조하지 않았던 특정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네.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최고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아유, 현직자가 아닌데 1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아도 전문가라고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우리 지원자는 지금 너무 난이도를 높게 잡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최초,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서 본인이 최초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들 강조하신다면 평가자는 분명히 이런 친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자소서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학생이 좀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여태까지 해온 노력과 또 자신의 이제 식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제 예상대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될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긴 다스베이더고요. 박정민 학생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스베이더 MC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요? 예. 저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공부 중이셨구나. 네. 네. 아유, 날씨 좋은데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그러느라 좀 싱숭생숭하시겠어요. 힘드시기도 하고.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유, 뭐 괜찮으시다면 저희야말로 뭐 다행이고요. 저희 이제 인터뷰를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볼 텐데 시간 괜찮으시죠? 네네. 네, 정민 학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NCS 공부랑 네. 전공 필기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자기 소개해 주신 거랑 자소서를 좀 읽어보면서 이제 정민 학생이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이 네, 좀 느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이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네. 이제 강쌤의 조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강쌤한테 네,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궁금한 것도 어떤 게 있었어요? 금융권 전산직 지원하고 싶은데 금융 관련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건가 해서요. 당연히 안 괜찮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뭐 예탁결제원이나 이제 금공 쪽으로 전산직에 이제 입사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전산직이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 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산직이나 이제 SI 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쪽이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 대부분 금융권을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금융 쪽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최소한 금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금융 쪽에서 이 전산 업무가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자의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 IT가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IT가 더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인간다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나는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등등등과 같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IT에 대한 철학이 왜 금융권에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좋고요. 네. 그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권과 관련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전문가까지는 안 돼도 좋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추구하는 그 전산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 왜 대체 금융권에 더 필요한 것인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지원자가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있잖아요. 모든 지원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냈을 때 한 단계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금을 전폐해서라도 내가 줬던 이 두 가지 숙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봐. 그리고 오늘 당장 답을 못 얻더라도 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잊지 마시고 포스트잇에 컴퓨터 위에 붙여놓은 다음에 생각을 계속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또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일단 적어 놓으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럼 정리된 걸 보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준다면 나중에 면접에서 좀 가볍지 않은 지원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지원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정민 학생 마지막으로요.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정민 학생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렇죠. 나를 떨어뜨린 산업은행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반기에 또 도전해서 하반기에는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하반기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은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각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일단은 N개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N개, N. 네. 무슨 뜻이냐? 질문이 2개면 소제목은 무조건 2개여야 되고, 질문이 3개면 소제목은 3개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걸 빠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개를 물어봤는데 하나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말 그대로 저는 요 부분부터 있죠. 이 앞부분에 소제목을 하나 더 주신 다음에 가독성을 높여줌으로써 평가자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의 금융권 영역 핀테크 사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두 갈씩이 나와줘야 되냐? 본인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날, 대서사시가 또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읽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평가자한테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게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산업은행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박정민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두 분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 분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너무 아는 거를 다 쓰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 다 쓰다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원자들이 의뢰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음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동어 반복을 야기하고 그만큼 읽기 어려운 자소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번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에 대해서 자필로 한번 작성을 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가 자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한번 자필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내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악필이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부끄럽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본인이 자주 쓰는 자소서 내용이 있으면 자필로 한번 점자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신다면 더 좋은 자소서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